여러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거리낌 없이 내 의견을 흘려버리고 내 시간과 마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물론 회사나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베푼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되어 어느새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내가 편하게 대해도 되는구나 하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작 본인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무시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만만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만만해 보이는 4가지 특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갔을 때도,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런 마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동창회에서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도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꼭 비싼 식당을 예약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계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다들 아이고 대단하다. 고마워. 하며 치켜 세워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그 정도는 부담 없겠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베푸는 게 의무가 돼버리죠. 또 습관적으로 저는 다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작 본인의 마음은 살피지도 않은 채 무조건 괜찮아요를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버립니다. 결국 이 사람은 거절 안 하겠지. 이 사람은 뭘 해도 상관없겠지. 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마음은 전혀 헤아려지지 않은 채 남의 말에 휘둘리게 되죠. 때로는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적절한 경계를 그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식사 메뉴를 정할 때입니다. 저는 다 좋아요. 라는 말 대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때 열린 제안으로 말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짬뽕 먹을래요? 보다는 오늘은 바쁘다 면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다면 오늘은 한식이 안 땡기지만 다른 건 괜찮아요. 하고 특정 음식을 소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도 여러분을 이기적이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배려는 소중하지만 그 배려가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값비싼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실수나 불필요한 말이 많아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태도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한마디 잘못된 말로 순식간에 약점이 잡힐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모임에서 분위기를 살려보겠다고 아무 말이나 했다가 오히려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들과의 동네 친목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한 말이 제 발등을 찍은 경우가 있었죠. 아이고, 우리 영감님은 집에서는 정말 한없이 무능해요.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손주 보는 것도 서툴러서 제가 다 해야 하는데 아마 다들 비슷하시죠? 웃으면서 공감을 끌어내려 했던 말이었는데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제 남편을 볼 때마다 아, 그 집에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 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게다가 남편의 자존심도 상하게 했습니다.
또 돈 많다고 농담처럼 말했다가 나중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빌려주자니 떼일까 걱정되고 결국 스스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말씀이 적으신데도 오히려 더 존중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특징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되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쉴 새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다들 귀 기울여 듣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 또 시작이네. 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게 되죠. 말을 줄이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천천히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대화의 폭을 넓혀가는 게 어떨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을 하느냐입니다. 침묵이 불편하다고 해서 억지로 말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게 되죠. 그때가 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은 삼가야 할지도 더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번 도와줬더니 이웃이나 친척들이 자꾸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영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부탁을 자주 받는다는 건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정말 능력이 있어서 부탁할 일이 많은 경우, 또 하나는 부탁하면 잘 들어준다고 소문이 난 경우죠.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걸 거절하면 저 사람이 곤란해질 텐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집 아이 등하교를 한번 도와줬더니 이제는 매일 부탁하는 경우, 모임에서 음식 준비를 한번 맡았더니 이제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 경우,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일상이 피곤해집니다. 아니, 내가 거절하면 이웃들이 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모임원들 사이에서 내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거절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알랭 드 보통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단지 약간만 미워할 뿐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을 기억하라.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등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면 좋았을 일들이 참 많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절할 때는 나중에 하는 것보다 처음에 하는 것이 훨씬 쉽다. 처음에 거절하면 그저 바빠서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갈 일도 계속 들어주다가 나중에 거절하면 성격이 변했네 하는 오해를 사게 됩니다. 만약 거절이 서툴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걸 도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정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부탁을 받았을 때는 바로 답하지 마시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신 후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곰곰이 따져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무례한 행동을 해도 참기만 하는 태도입니다. 만만하게 보인다는 건 사실 상대방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생각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동창회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농담이라며 저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분위기를 생각해서 웃으며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농담이 더 심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거들기 시작하죠.
또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알아서 결정해버리고 심지어 말투까지 명령조로 바뀌어 갑니다. 이런 작은 무례함들이 환절기 감기처럼 우리를 괴롭히죠.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마치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자연스럽게 아! 하고 반응하듯이 상처받았다면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가지고. 하며 참고 넘어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큰 소리치거나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짧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농담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제 의견도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주리 대학의 케네스 실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적절히 반응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더 친절하고 협조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화술 심리학자 나이토 요시토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여기서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는 말은 최소한이라도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웃으면서 넘기면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은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살짝 굳어진 표정이나 짧은 침묵으로라도 지금 그 말씀이 저에겐 불편했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아, 내가 좀 심했나? 하고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당신이 볼 눈치를 상대가 보게 하면 성공인 것입니다. 너무 예의 차리려다 예의 없는 상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베풀 줄 아는 따뜻함, 이해심 많은 성격,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강점이죠.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을 나누기 전에 스스로를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써가며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해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지만 어떤 착각들은 인생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거나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과 평생 등을 지거나 나이에 비해 미숙하고 저급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넘어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3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인생의 지혜 영상이 더 빠르게 업로드됩니다. 첫 번째, 이제는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 20대 초반에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때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은 어려서 좋겠다 였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지금의 나와 같은 나이였던 것을 생각하면 세월의 흐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노화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 자신도 젊음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40대가 되면 청춘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50대가 되면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다고 느낍니다. 무릎이 아프면 그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의 할머니가 오른쪽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할머니, 이 무릎은 80년이나 썼잖아요.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는
아, 그래요? 그런데 왼쪽 무릎도 똑같이 80년 썼는데 안 아프거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사조차 치료를 거부하고 나이 탓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사회적 통념도 한몫합니다. 노인에 관한 뉴스나 기사를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몸이 약해지고 우울해지는 시기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그에 져서 늙는다는 착각에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노화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보호받아야 하고 활동적인 운동은 자제해야 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럴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노화에 대한 편견이야말로 사람들을 늙게 만드는 진짜 주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억력도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퇴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 항상 변화하고 그 변화는 우리가 어떤 지식과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지식을 습득하면 어릴 때보다 더 좋은 기억력과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뇌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쓸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 좋아집니다. 물론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올바른 근력 운동을 하면 아무리 80이 되어도 근육은 붙고 건강도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가끔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 나이살이라는 말도 있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노력 없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근육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이 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에 노년에 대한 생각은 고정관념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린다면 우리의 신체 나이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격렬한 운동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활동적인 일에 도전할 수도 있으며 설레는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50대 이후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시기에 자식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죽는다 라는 사실에 갇혀 살기보다는 항상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늙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언제나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요즘에 투자의 전문가나 성공한 사람 중에는 생각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도 일찍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도전한다면 몇 년 후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다는 부정적인 편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저절로 지혜가 쌓인다는 생각입니다. 어릴 때는 나이가 많아지면 어른이 되고 그에 따라 지혜가 쌓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노력을 통해야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이 풍부해지니 지혜가 쌓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자기 경험만을 강조하며 본인보다 어린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수년간의 경험과 연륜이 쌓인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지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든 뇌는 경험을 통해 경솔하게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판단하는 것 역시 흔한 착각입니다. 같은 감기에 걸려도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처방이 다르듯 상대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시대나 상황을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절대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통해 배운 진실 중 하나는 실패를 겪어야만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어린 사람의 의견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식들의 생각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잘난 친구 덕볼 생각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피해야 하는 생각 중 하나는 친구의 성공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입니다.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는 순간 그 사이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정서적 의존, 물질적, 금전적 대가에 대한 기대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끝내는 관계를 해치게 됩니다. 특히 남에게 기대하는 것은 복권을 구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권은 당첨될 가능성이 극히 낮죠. 실제로 당첨이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희망에 자기 지갑 속에 돈을 투자해 조그만한 가능성에 걸어보는 이런 불균형한 게임에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액의 비용으로 내일의 기대를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도박에 계속해서 돈과 마음을 쏟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거나 더 큰 절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복권을 사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기대를 가득 품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무한한 실망과 서운함을 감추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대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친구의 성공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대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방은 제공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나만 기대하는 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50대에 이르면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50대가 넘어도 친구, 가족, 동료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동료나 후배들이 불편해하거나 집에 돌아와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말투와 행동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나이보다는 태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나이가 들면서 멀어지는 이유는 올바른 행동에서 벗어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행동은 선을 지키는 것이며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나든 못나든 사는 형편이 달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뭐니 해도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품위 있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일은 친구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잘난 가족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불씨입니다. 덕을 보려고만 하는 것은 단지 탐욕에 불과합니다. 잘못하면 평생 소중한 사람과 등을 지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50 넘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